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2위를 공개합니다. 잘 키운 모모 주식보다 낫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요거 하나로 한 달에 최고 2천만 원 수익을 올린 분도 있을 정도로 핫한 돈벼락 재테크입니다. 2천만 원? 아유, 말이 안 돼. 자, 먼저 요즘 뜨고 있는 이 재테크의 거래 현장을 살짝 엿보면요. 어머, 흰색 색깔이랑 무늬 영롱한 것 좀 봐. 저에 데려갈게요. 역시 고객님, 물건 좀 볼 줄 아시는군요. 알보문 습도 관리만 조심해 주세요. 알보몬? 알바 앱? 야, 트렌드에 민감한 줄 알았는데 정 기자님 진짜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알보몬이라고만 하면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어허, 실망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돈벼락템은 바로 요겁니다. 일명 식테크, 식물 하나로 돈을 버는 건데요. 정해진 값이 없고요. 잘만 키우면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까 잎사귀 단 한 장에 평균 40만 원대에서 무려 1,000만 원까지 천차만별. 1,000만 원이요? 그걸 사간다고? 식집사들 사이에선 잘 키운 식물 하나 12씩 안 부럽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와, 1,000만 원이 난다고? 자, 식물로 돈벼락 맞는 법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돈 되는 식물을 잘 사서 잘 키우고 잘 번식시켜주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식집사들의 사랑을 받는 식테크 식물은 무엇이냐? 자, 필기해 주십시오. 주로 실내에서 관리하는 관엽 식물들. 그 중에서 으뜸은 알보몬 몬스테라 알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희소성이 높아서 식집사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몬스테라 알보? 몬스테라. 자, 그리고 몬스테라도 200만 원을 호가한 옐로우 몬스테라, 또 1,000만 원을 호가한 민트 몬스테라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잎 모양이 독특하고 또 희귀한 무늬를 가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안스리움, 필로덴드론, 알로카시아 등도 식테크용 식물로 인기라고 합니다. 이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도전을 좀 추천드리기 좀 그런 거 이거 같아요. 진짜 근데 성실하게. 반대로 말하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키우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겠군요. 그래서 가치가 생기는 거죠. 자, 게다가 잎이 계속 또 나는 게 아니다 보니 괜히 함부로 비싼 식물 구매했다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금 다 날리겠죠. 그리고 화학약품 등으로 잎을 탈색해 파는 위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요,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식테크도요, 마찬가지로 공부는 정말로 필수입니다. 잘 키운 식물도 돈이 되는 세상. 오늘부터 먼저 식물과 친해져 볼까요?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4위를 공개합니다. 집에 모모가 숨겨져 있던 이유. 2019년 미국, 닉 드러먼드와 패트릭 바커 커플은 뉴욕 북부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약 2억 원짜리의 고택을 매입해 낡은 집을 직접 개조하던 중 돈벼락템을 발견했습니다.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은 두 사람.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불법적인 것이었는데요. 그 이제 마약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하. 아니 뭐 검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누가 훔쳐가지고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작물. 작물. 오. 아니 근데 오늘 사실은 저희가 돈벼락이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건데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건 도둑이거든요. 지금 말하는 아이템이 한때는 불법이긴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발견한 돈벼락템 공개합니다. 마약인가 봐. 뭐 풀렸으면 대마초 아니야? So we are pulling off part of our 뭐야 뭘 꽁꽁 그냥 벽 안에 넣어놨네. 이게 뭐야? Prohibition era. 뭘까요? 잘 보세요. 약간 지금 한석빛인데? 그냥 봐도 어마어마하죠. 저 벽에다 넣는 게. 벽이네. 술병. 집 외벽에 은밀히 숨겨놨던 불법의 온상, 바로 위스키인데요. 30년대. 발견 당시 마치 술 저장고처럼 지푸라기에 쌓인 위스키 병이 일렬로 세워져 있었고요. 며칠 뒤 마루장 밑에서도 발견된 위스키. 그렇게 온 집안에서 총 78병의 위스키가 발견됐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압니다. 요즘 위스키 가격 미쳤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한 3배 올랐어요. 떡상이죠. 근데 그런 위스키가 78병. 근데 이 시대도 엄청 오래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위스키들은 제조 시기가 1920년대로 추정됩니다. 당시 미국은 금주법의 시대, 음주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주류의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제조된 이 위스키들은 밀주, 와. 금주법 시대에
불법 제조한 건데요. 하지만 이제 금주법이 없으니 이 100년 된 위스키 밀주를 팔아도 미국에서는 합법, 문제 없는 거죠. 아 근데 가격이 그러면 시가로 얼마예요?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78병이면 요즘에 그래도 제일 비싼 게 위스키 한 병에 150에서 200 가거든요. 1000만 원. 1000만 원 사겠다고? 1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7억 8천 한 8억 정도 봅니다. 보고 하면 더 나아. 1000만 원에 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구해든 준다고요? 네. 진짜? 앞서 2018년 드러먼드가 발견한 밀주와 동시대에 만들어진 동일 브랜드의 위스키, 즉 밀주가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경매 낙찰가는 925파운드, 한화 약 135만 원으로 낙찰됐습니다. 이게 1000만 원 주세요. 어? 이 가격을 아는데 나한테 그 돈을 요구한다고요? 근데 어쨌든 78병이나 발견됐으면은 상태가 양호한 것들만 팔아도 엄청 이득이었겠네. 우연히 이사한 집에서 횡재, 돈벼락을 맞은 드러먼드는요. 온전하게 보존된 밀주들을 한 병당 약 110만 원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13회 공개합니다. 아버지가 매년 선물한 모모의 반지. 1992년 영국 서머시주 톤턴. 사랑하는 아들의 첫 생일을 맞은 아버지 피트 롭스는요. 우리 아들한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주지? 고민 끝에 아들 매슈 롭슨에게 매년 이것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8년이 지난 2020년의 어느 날 아버지가 주신 선물 가격이 거의 9배나 올랐대요. 어느덧 28살이 된 아들 매슈는 이것을 팔아 수천만 원의 이득을 보았고요. 이를 주택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뭘 선물로 줬길래 이게 가격이 저렇게 오른 거야? 주식. 주식은 요즘에 뭐 주식 사주는 게 열풍이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주자 뭐 이런. 떡상을 계속 한 거죠. 이게 또 복리의 마법. 복리의 마법이 확 올라가는 거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가격이 무려 9배나 치솟았다는 이것은 바로 위스키입니다. 18년산 맥비란 싱글 몰트 위스키를 선물했던 겁니다. 장난 아닌데 저거. 그렇게 시작됐던 생일 선물이 매해 습관처럼 계속되면서 2020년 아들 매슈가 28살이 됐을 땐 무려 28병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절대 술을 열어 마시지 말라고 엄격하게 당부한 아버지 피트. 사실 아들 매슈는 1살, 2살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술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고 병을 따서 술을 마셔보고 싶은 충동도 들었지만요. 이를 꾹 참고 차곡차곡 아버지가 주신 위스키를 보관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8년의 세월이 흐르며 이 위스키들의 가격이 상승. 연도별로 생산된 희귀 위스키를 모아놓은 세트를 버티컬이라 하는데요. 피트 부자처럼 28년이나 긴 기간에 걸쳐 모으는 버티컬 세트는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더욱 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피트는 28병의 위스키를 구매하는데 그간 총 약 5,000파운드, 한화로 약 800만 원이 들었지만요. 28년 뒤 이 위스키들의 감정가는 무려 44,000파운드, 한화로 약 7천만 원. 와. 무려 9배나 상승했습니다. 이거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진짜.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다 있다? 와, 이거는 애호가들한테는 최고지. 자, 이렇듯 술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 일명 주테크로 투자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개인 간의 주류 거래가 금지. 우리나라에서는 적용 불가능한 재테크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사라진 체스말의 귀환. 2019년 7월 영국. 케빈은 집안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 방치해두었던 체스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체스말이 돈벼락템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체스말인데 그러죠? 이것도 무슨 뭐 연도별로 모아야 되는 체스말입니까? 오, 뭐야? 이게 체스 말이라고? 이거 특정 한정판인가 보다. 체스판과 말 세트도 아닌 단 하나의 체스말이요? 무려 11억 원. 아이, 말. 저기 다 금이다. 순금. 아, 너무 커서? 허. 아니면 저게 무슨 어디 보물 창고로 들어가는 열쇠 같은 건가?
살아생전의 골동품상이었던 케빈의 할아버지는 1964년 단돈 5파운드, 한화 약 7,500원의 이 말을 구입. 이후에 약 55년 동안 서랍 속에 보관돼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를 발견한 케빈은 에이, 뭐 하나로는 체스도 못 두는데 그냥 처분해야겠다. 잠깐, 오래된 거니까 뭐 돈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체스말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경매회사에 의뢰. 그런데 이를 본 경매 전문가는 이 체스말을 감정하다가 턱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해당 체스말은 12세기 노르웨이에서 바다 코끼리의 상아를 조각해 만들어진 것으로 바이킹 시대 위대한 걸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루이스의 말 중 하나였던 겁니다. 우와. 루이스의 말은 1831년 스코틀랜드 루이스 섬 사구에서 발견된 체스말로요. 당시 이 4판의 체스 세트에서 5개의 체스말이 사라진 총 93점만 발견됐습니다. 이야. 자, 그중에 82개는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또 11개는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케빈 할아버지의 체스말이 바로 사라진 5개의 루이스 말 중 하나였던 겁니다. 빠진 이빨 중에 하나를 채우게 된 거. 그래. 대단한 발견이에요. 쟤네들 이제 얼마 만에 만나는 거야. 할아버지도 몰랐겠죠, 이게 뭔지. 그치? 케빈의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단순히 바다 코끼리의 상어로 만든 특이한 모양의 체스말이라고 생각해 구매하셨습니다. 이야. 근데 왜 이 체스말이 이렇게 박물관에까지 보관될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루이스의 체스말은요, 조각이 정교하기도 하지만 중세 시대 영국 제도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간 정치적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자 유물로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케빈이 소유하고 있던 이 체스말이 73만 5천 파운드, 한화 약 11억 원에 낙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섬의 사고에서 500년 만에 발견된 루이스의 말. 누가 왜 묻은 것인지 아직도 알려진 바는 없다고 하는데요. 자, 1억 천금을 벌고 싶으십니까? 사라진 루이스의 말 4개가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9위를 공개합니다. 스파이더맨 모모가 40억? 2021년 전 세계 최고의 흥행작 중 하나인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최초로 전 세계에서 흥행 수익 10억 달러, 1조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와 만화, 게임할 것 없이 분야를 넘나들며 사랑받고 있는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그런데 스파이더맨과 관련된 이것 하나로 무려 40억 원의 돈벼락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40억이면 뭘까? 스파이더맨의 초판 만화책이나 오. 뭐 그때쯤 나왔던 초판 영화의 무슨 포스터나. 근접합니다. 아, 그래요? 만화책이 맞긴 맞습니다만 만화책 한 권도 아닌 단 한 페이지가 40억 원가량에 팔렸습니다. 단 한 장이? 한 장.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에? 40억이에요. 저게요? 네. 이 페이지가 왜요? 왜? 1984년 발간된 한정판 시크릿 월드 제8호 25페이지. 바로 이 장면이 스파이더맨의 대서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스파이더맨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수트를 입고 이웃들을 구하죠. 근데 이 페이지, 이 장면에서는요, 검은색 외계 생명체 신비오트가 스파이더맨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최초의 블랙수트 스파이더맨이 탄생. 팬들 사이에서는 이 블랙수트 탄생 장면이 스파이더맨 역사에서 아주 역사적인 순간으로 꼽힙니다. 언제나 친절한 이웃이었던 우리의 스파이더맨이 블랙수트 이후 흑화.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 훗날 안티 히어로이자 인기 캐릭터인 베놈의 탄생과 이어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경매 시작. 단 10여 분 만에 336만 달러. 무려 한화 약 40억 원에 낙찰됩니다. 우리 그래도 40억 원에 한 페이지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만화책 페이지로 기록됐습니다. 야, 그렇다고 만화책의 한 페이지가 그렇다고요? 이게 컬렉터의 세계구나. 그렇죠.
저거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서랍 속에 있었던 사람, 뭐 집에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던 사람, 이거는 완전 돈벼락이네.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 보물섬, 막 IQ 점프 이런 거 다 갖다 버렸는데 그 잘 갖고 있으면은 뭐 둘리의 탄생 이런 것도. 오늘 집에 잠들어 있는 만화책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역사와 뜻밖의 대박을 찾아낼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6위를 공개합니다. 처가댁에서 발견된 모모. 2009년 영국 잉글랜드 옥스퍼드셔주에서 열린 한 전시회를 방문한 남성 해리. 그런데 말입니다. 해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것. 이거 분명 처가댁에 있던 건데 혹시 그새 버려진 건 아니겠지? 빨리 가봐야겠다. 전시회에서 이것을 본 해리는 그 즉시 처가댁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뭘 받길래? 이게 이제 같은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처가. 그렇죠. 쪽에. 그렇지. 해리가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그곳은 다름 아닌 처가댁의 화장실. 어? 그리고 화장실에 마련돼 있던 작은 선반 위에서 그가 챙긴 건 바로 책 한 권이었습니다. 동의보감 같은 건가? 책이 오, 동의보감이요. 뭐 귀한 책인가 봐요. 그렇죠. 그 뭐지? 책은 바로 진화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 그것도 초판본이었습니다. 아, 1859년 11월 24일에 출판된 종의 기원 초판본은요. 1250권을 출간했는데 첫날에 전량 매진. 판매된 책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대부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후 발행된 책들은 모두 여러 번의 첨삭을 거쳐 개정됐기 때문에 초판본의 가치는 더욱 높습니다. 초판본이 갑이죠. 그래서 영국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을 포함해 아주 소수의 장소에서만 어렵게 볼 수 있는 그 귀하디 귀한 종의 기원 초판본이 다름 아닌 처가댁의 화장실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볼일 보면서 종의 기원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볼일 볼 때는 또 좀 라이트한 책을 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심각한 책을 말이죠. 알고 보니 약 40년 전 아내의 가족이 한 상점에서 단 몇 실링의 그 책을 구매했다는데요. 아, 그 헌책방에서 네. 몇 실링? 네. 그렇게 가족은 그 귀한 책을 화장실에 아무렇게나 뒀던 거죠. 아, 근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건 화장실이 가서 목욕도 하고 물 쓰잖아요. 이게 우울해가지고 이게 보관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글쭈글해졌을까 봐. 해리 처가댁 화장실에 있던 종의 기원 초판본은요. 화장실에 보관돼 있었던 것 치고 녹색 표지와 금색으로 장식된 이음매 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을 정도로 상태도 양호했는데요. 진짜? 뒤늦게 책의 진짜 가치를 알고 깜짝 놀란 가족은 종의 기원 초판본을 경매에 붙였고요. 마침 종의 기원 발간 150주년의 경매가 진행. 이에 해당 책을 낙찰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요. 와, 결과는 무려 10만 3,250파운드, 한화 약 1억 6,3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낙찰. 책을 판매한 가족은 때 아닌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저걸 만약에 그냥 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 변비 걸렸을 거예요. 변비 생기지. 열 엄청 받지.